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설명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가지고 고생이시네요. 제가 빨리 끝낼게요. 저 그냥 예정된 것보다 한 3분이 잘라가지고 한 10분 내로 끝내드리고, 또 여러분들 너무 또 길어지면 루즈해지니까 우리 앞 선생님들이 너무 열정적이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설명에는 저는 일단 방문각에서 형법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원 변호사고요. 제가 설명의 타이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수사의 자존심, 우리 대한민국 정의의 최후의 보루, 검찰 수사관, 예비 검찰 수사관분들을 위한 설명회라고 타이틀을 잡았는데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왜 하고 많은 직렬들이 다양한데 왜 검찰로 왔어요? 아니 다른데 한 그래도 사람도 많이 뽑으면 조금 경쟁률도 조금 떨어지는데, 우리 또 검찰직은 뭐 그래도 뭐 완전 소수인연은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일반직보다는 덜 뽑으니까 경쟁률이 높은 것 중에 하나인데, 또 막상 생각해 보면은 그냥 막연하게 검찰이 좋아서, 그러니까 뭔가 좀 뭐 비밀에서 좀 보고 뭐 TV도 좀 보고 하면은 막 검찰 수사관분들 막 압수수색하고 좀 그런 거 좀 보면은 뭔가 조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회 정의를 지키는 것과 같은 좀 가슴이 뛰는 좀 그런 것 때문에 요 직렬을 택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수험 생활을 할 때 이제 검찰에서 한번 근무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돌이켜 보면은 왜 그렇지 생각해 보면은 이유는 잘 모르겠어. 그냥 좀 뭔가 멋있어 보여, 가슴이 뛰어요. 근데 실제 검찰은 그런 곳이기는 해요. 이게 다른 진영과는 다르게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뭐 다른 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뭔가 이 검찰이라고 하는 건 수사를 하고 범죄를 밝혀내고, 특히 또 최근에 검찰 수사의 트렌드는 대형 사건들에 대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조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무게감이 좀 상당한 건 사실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검찰 수사관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고, 검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검사하고 검찰 수사관, 보통 검사 이제 초임 검사 분들 중심으로는 수사관이 한 분 내지는 두 분, 그 다음에 이제 좀 검사의 직급이 조금 올라가면 수사관이 세 분, 네 분까지도 붙거든요. 거기에 이제 실무관 분이 한두 분 붙어가지고 검사, 그 다음에 수사관님, 그 다음에 실무관님, 요렇게 이제 한 검사실 세팅이 됩니다. 그러면 일을 해보면 이제 사실 이거 로펌도 마찬가지. 로펌도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은 저랑 같이 손발을 맞추는 유능한 스텝이 있어야 사건 처리를 잘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검사실도 마찬가지야. 검사분들도 손발이 잘 맞는 유능한 수사관 분들을 선호하고 찾고 소문이 납니다. 어떤 수사관 일 잘한다더라라고 소문이 나면은 이제 같이 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검찰 수사관 나중에 이제 물론 들어가자마자 수사를 하진 않아요. 조금 기타 부서를 조금 돌고 검사실로 올라가 수사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 가슴 뛰는 수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친구들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노량진의 약간 이 형법의 강의의 어떤 유형이 약간 좀 얹혀가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노량진에 3년째 가는데 처음 딱 왔을 때 뭔가 검찰직을 위한 형법 강의라고 해야 되나? 요게 따로 없는 기분이었어요. 대부분 다른 직렬, 특히 이제 경찰 쪽 강의에 좀 얹혀가지고 가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약간 이 뭔가 좀 다른 직렬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그냥 뭐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듣는데, 그래도 우리 최종적인 사건에 넘어왔을 때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 냉정히 지금 대한민국의 대형 사건들 다 수사하고 있어요.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 포토라인 쫙 깔린 사건들 대부분 검찰이에요. 한데 그런 데에서 또 물론 이제 검사가 수사에 어떤 영향을 하겠지만은, 또 보면은 검찰 수사관들 많이 깔려가지고 같이 사건 분석하고 같이 손발을 맞춰야 되는데, 이런 훌륭한 직을 지원하시는 분들의 강의를 제가 뭐 다른 직렬에 끼워서 병행하여 강의를 하지 않고요. 오로지 이제 방문각에서 3월 달부터 개강하게 되는 제 형법 강의는 오로지 검찰직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한정한 형법 강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쯤에 이런 끼워넣기 강의가 시작되는 이유는 이제 노량진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 경찰직에 지원하는 수험생 수는 거의 이제 3만 명, 4만 명
뭐 옛날에 만 5만 명까지 육박했다 그러고 우리 검찰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10,000명에서 이제 전문 좀 떨어지면서 한 7,500명 작년 출원수 수가 그런데 이제 올해 한번 봐야죠. 근데 비슷할 거예요. 한 7, 8명 정도 됐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돈으로 움직이는 노량진 수험관은 수험생이 많은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요 경찰 강의가 중심이 되고 우리 검찰 강의는 끼워 팔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저는 이제 경찰 강의 따로 해요. 따로 하는데 따로 떨어졌기 때문에 좀 검찰직을 위한 특색 있는 강의가 될 건데 그럼 쌤 검찰직이라는 특색 있는 형법 강의는 뭔데요? 이제 보통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야 경찰 형법 강의나 검찰 형법 강의는 거기서 거기다. 야, 그거 들으면 된다. 뭐 한 절반은 맞아요. 당연히 제가 이제 표를 되게 예쁘게 만들고 싶었는데 우리 아까 지금 우리 우교 쌤은 되게 예쁘게 잘 만들었던데 제가 지금 떨어지면 등짝이 해가지고 원하는 고적이에요. 그래서 검찰직 형법 강의가 이렇게 있을 거고 경찰직 강의가 있을 거고 또 다른 뭐 되게 많죠. 뭐 군무원도 있고 법원직도 있고 법평시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당연히 겹치는 파트가 당연히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겹치는 파트는 그래 경찰 강의를 들어도 커버가 돼요. 근데 이조차는 당연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경찰 쪽에는 잘 나오지만 검찰에는 잘 안 나오는 판례들 혹은 검찰에는 잘 나오지만 경찰에는 잘 안 나온 판례들 혹은 이론들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있어요? 잠깐 봅시다. 극단적인 예로 이제 우리 형법 이제 뭐 총론만 진짜 볼 수 있겠지만 형법은 책의 총론이랑 강론으로 좀 구별이 되는데 여기 총론 파트를 보면 우리 검찰에서는 주로 요렇게만 나오고 경찰 애들은 요렇게 나오고 법원직은 또 안 나오고 그래요. 바꿔 말하면 검찰직 형법의 과목의 특색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좀 출제 비율도 조금 달라요. 따라서 특색 있는 우리 이제 검찰직에서 주요 출제가 되는 판례들 또 검찰직에서 주요 출제가 되는 이론들을 중심으로 방문각에서 검찰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교재를 보시면 딱 이렇게밖에 없어요. 저는 법원하고 검찰직을 대상으로 만든 교재고 책을 들춰보시면 안에 실려있는 기출 문제들도 여기 보시면 딱 검찰직 9급이라고 박혀 있습니다. 물론 쌤 저희 다른 직렬 안 봐요? 뒤에 가서 봐야죠. 뒤에 가서 문제풀이 과정에 들어갔을 때 다른 직렬 문제를 다시 보실 텐데 그 전에 기본 강의의 기초를 쌓을 때는 우리 거를 중심으로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도 없는데 뭐 공부 한 3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형법만 계속 하면 돼요. 이런 분들이라면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하시면 되지만 1년 만에 붙고 나가셔야 되려면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붙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거는 다져놓고 그 다음에 다른 거를 보셔야 조금 효율적이기 때문에 막 처음부터 막 경찰 강의 듣다가 막 이게 경찰에 잘 나오는 건지 검찰에 잘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렇게 헤매지 마시고 우리 방문각에서 준비한 이 검찰직 전용 형법 강의를 조금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교재는 이렇고요. 특히 교재를 두껍지 않게 준비를 했어요. 물론 쌤이 이제 쌤 빵꾸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저분 지금 다 버리고 노량진 들어왔는데 제 교재에서 빵꾸가 많이 나버리면 수능 금방 나겠죠. 그럼 저 망하겠죠. 그럼 저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고민하고 분석을 하고 10년 동안 안 나왔는데 책에 실려있다. 과감하게 드러내고 최근에 잘 나오고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교재를 짜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교재보다 두껍지 않게 교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장점이 뭐예요? 여러분 형법 100점 맞는다고 붙는 시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합격하는 시험 아니잖아요. 이게 어려운 영어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공부할 게 많은 뭐 국어도 있고 5과목 점수가 고루 나와야 합격을 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형법 공부에 시간 투자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점수 뽑아먹고 또 다른 과목을 좀 균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이 출제 비전 좀 다른 것들은 제가 3월달 기본 강의 가서 좀 너무 길어져가지고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또 특색도 있어요. 막 이렇게 최신 판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우리 검찰직 같은 경우에는 최판 비중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최신 판례 중에서도 조금 중요한 것 중심으로 빠르게 보고 그동안 나왔던 기존의 어떤 내용들이나 중요 판례들, 그다음 리딩 판례들 같은 것들을 꼼꼼히 마지막에 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검찰직 형법 문제는 검찰하고 딱 맞아요. 이 트렌디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막 현실에 막 급격하게 바뀌지 않고 딱 중심을 잡고 클래식
방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꼭 염두에 두셔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커리가 그래요. 이제 뭐 우리가 지금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셔야 되는데 물론 자세한 연도 그 달별 커리는 제가 3월 기본만 들어가면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지금 이렇게 짜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거 입문은 지금 진행 중이니까 넘어가고 사실 여러분 요거 두 개를요 정확하게만 제대로 해내도 괜찮아. 사실 요거 두 개만 제대로 하면 그 다음에 문제 풀이로 가든 뭐 OX로 가든 동영을 잘 치르든 이런 것들은 요 단계를 잘 맞추면 그 뒷단계가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이제 내가 문제를 푸는 기분이 들거든. 답도 좀 잘 맞아가고. 근데 사실 공부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기본 강의 완강을 못해요. 그 다음에 기출 분석도 제대로 못하고 문제 좀 풀다가 말아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현강에 와서 현강을 듣는 장점 중에 사실 거의 유일한 장점 중에 하나는 어쨌든지 간에 강제로 진도를 뽑아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강제를 인강 들으면 그렇잖아. 한 10분쯤 듣다가 잠깐 웹서핑 조금 하다가 잠깐 딴 생각해가지고 한 10분 지나갔으면 다시 되돌리게 해가지고 다시 보다가 그러다 보니까 한 아침 4시간 동안 공부를 했는데 막상 인강 1시간짜리를 지금 보냐 마냐. 그러다가 뭔가 좀 계획표 수정하고 내일 3개 더 들으면 되겠지 하다가 일주일 날아간 다음에 하다가 시간 다 간다고요. 그러니까 인강을 피치 못해 들으시는 분들은 이 악물고 꼭 그 진도에 맞춰가지고 진도를 뽑아주셔야 되고 반대로 이제 현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강사가 이제 강제로 진도를 뽑아주니까 좀 그런 장점 속에서 현강을 들으시는 건데 어쨌든 그래요. 이 법과목 뭐 국어, 영어, 한국사야 살면서 한 번씩은 봤을 텐데 우리 검찰직 형법용 수법은 살면 처음 보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이렇게 뭐지? 하는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 완벽하게 정립이 안 되면 이걸 잘 못 넘어가는데 넘어가야 돼요. 처음 공부할 때. 이게 사람 특성상 내가 처음 공부할 때부터 완벽 공부해야지 하다 보니까 인강 듣다 보니까 이게 좀 이 개념이 뭘까? 이 의미가 뭘까? 근데 대충 느낌이 들어왔으면 과감하게 넘어가서 한 바퀴를 쭉 뽑아줘야 그 다음에 2회독, 3회독을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 기본 강의를 완강을 하고 그 다음에 기초 강의를 듣고 사실 요게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과정이 될 텐데 요것만 잘 끝내시면요 막말로 요 뒤에 어떤 커리가 붙는 거는 괜찮 OX가 맞아요. 문제형이 맞아요. 다 상관없어. 개인 특성이야. 쌤 마지막에는 문제 정리하는 게 맞아요. 기본 정리하는 게 맞아요. 개인별 차이예요. 문제로 풀면서 쟁점 정리를 잘하는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교재를 차분히 보면서 이게 잘 발전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개인 편차가 있는 거라서 뭐가 정답인 거는 없고 쌤 마지막에 진도별로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전부별로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그것도 개인차가 다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걸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불변 기본 강의를 잘 듣고 그 기본 강의 속에서 기출을 바탕으로 범위 설정을 해가지고 양을 줄여서 정리하는 요 과정은 무조건 기본이에요. 무조건 기본. 따라서 요 과정만 잘 따라오는 그래서 3, 4, 5, 6, 한 7월 달까지의 요 과정을 사실 잘 버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는 특히 이제 면접까지 진행을 해드리죠. 그래서 그 면접을 했을 때에 그래도 노량진에서 검찰에서 생활을 해봤던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 저는 근데 1년 반 제 검찰에서 법무관 생활할 때 방이 민원실 바로 뒤편이었거든. 해가지고 점심 때마다 수사관분들하고 짜장면 시켜 먹고 뭐 이야기하고 막 민원 진상 보고 뒤에서 저 진상 저 어떻게 처리 안 해요? 막 하다가 잠깐 뭐 이렇게 좀 냅둬보고 막 그런 얘기해가지고 좀 돌아간 상황을 좀 알다 보니까 지금 작년이죠. 작년에 면접 준비를 할 때도 우리 학생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한 커리는 제가 3월 기본만 들어가 3월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시간이 좀 지체가 됐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카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인강 들으시는 친구 현강은 직접 봐요. 와가지고 저랑 얘기하면서 푸는 게 제일 빨라. 저도 설명하기 편하고 해가지고 현강 들으시는 분들은 바로 저쪽에 강의실 우리 교수님 강의실이 있으니까 늘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으니까 와서 질문하면 되고 뭐 쉬는 시간 질문하셔도 되고 끝나고 질문하셔도 되고 이제 인강 들으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질문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제가 카테고리를 따로 빼놨어요. 우리 방문각 검찰직
검찰직이라고 따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이 노량진의 공지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딱 해놨죠. 우리 검찰직 수험생 질문 답변이라고 적어놨으니까 뭐든 좋습니다. 뭐 공부하는 방법도 좋고 그 다음에 뭐 학습용도 좋고 좋으니까 오셔가지고 여기 딱 우리 박물관 검찰직에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검찰직을 위한 강의를 열심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1년 동안 열심히 저랑 발맞춰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